어느 날 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23팀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와도 건물주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23팀이 거꾸로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보내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거액을 청구당하는 양면의 분쟁, 법무법인 평안이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두 전선을 모두 방어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의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오피스텔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한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입주자에게 직접 임대를 하는 대신에 건물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한 곳에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20억 원을 받고 협회가 사용하는 지하 1층을 제외한 건물 전부를 이 운영회사에 빌려준 것입니다. 운영회사는 이 공간을 호실 단위로 나누어 스타트업과 소규모 회사, 개인들에게 다시 임대했습니다. 이른바 전대입니다. 입주자들은 운영회사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맡기고 들어왔습니다. 공유 오피스나 운영형 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하나에 운영사가 들어오고 그 아래에 다수의 입주자가 자리합니다. 한가운데 자리한 운영회사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운영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운영회사는 2023년 4월부터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을 연체했고 연체는 5달 동안 쌓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 건물주는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에 자문을 의뢰했고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은 건물주를 대리하여 2023년 9월 30일자로 운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건물주는 한 번도 직접 계약한 적 없는 23팀을 상대로 두 갈래의 분쟁을 동시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도, 즉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을 돌려받는 분쟁이었습니다. 건물주와 운영회사 사이에 임대차가 해지된 이상 그 운영회사로부터 호실을 빌렸던 입주자들도 더 이상 건물에 머무를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건대차는 운영회사가 가진 임차권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해지되어 운영회사가 임차인의 지위를 잃으면 그 위에 얹혀있던 전대차도 함께 소멸합니다. 결국 입주자들은 자신과 직접 계약한 적도 없는 건물주에게 호실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입주자들도 이에 맞섰습니다. 정당하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해왔고 운영회사는 사실상 건물주를 대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들이 항변으로 내세운 핵심 근거는 전세권이었습니다. 운영회사는 건물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아 두었고 그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있었던 상태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되는 물권이어서 잘 활용하면 소유자인 건물주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긴 합니다. 평안은 바로 이 지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그 전세권은 입주자 개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운영회사 명의였습니다. 입주자가 건물주와 직접 취득한 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둘째, 이 전세권은 명칭만 전세권일 뿐 그 실질은 운영회사가 건물주에게 맡긴 임대차 보증금 20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이는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입주자들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재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은 이미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운영회사가 연체한 차임과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건물주가 대신 납부한 공과금, 그리고 명도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까지 모두 공제하고 나면 운영회사가 돌려받을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으니 입주자들이 이를 근거로 점유를 정당화할 여지도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평안의 재항변을 받아들였고 입주자들이 모두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즉 부당이득까지 건물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금액은 호실에 따라 매달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건물주를 대리한 평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들이 원고가 되어 운영회사와 그 대표는 물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과 그 공제기관 그리고 건물주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자들로서는 분쟁 당사자 가운데 자력이 가장 확실해 보이는 상대가 바로 건물주였습니다. 입주자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운영회사가 건물주에게 맡긴 보증금 20억 원이 있으니 떼인 보증금을 그 돈에서라도 회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23팀의 청구액을 합치면 결코 적지가 않았고 그 청구가 모두 건물주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권, 통정 허위 표시 주장을 함께 하면서 추가로 두 가지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건물주가 보관 중인 20억 원과 입주자들이 떼인 보증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채권 관계입니다. 입주자들이 운영회사에 낸 보증금은 운영회사가 반환할 돈이고, 건물주가 받은 20억 원은 건물주가 운영회사에 반환할 돈입니다.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를 하려면 적어도 운영회사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말이죠. 둘째, 그러나 그 20억 원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영회사가 발생시킨 연체 차임,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위약벌, 대납 공과금, 그리고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을 모두 공제하고 나니 공제액 합계가 보증금 총액을 넘어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운영회사가 돌려받을 돈이 없으니 입주자들이 이를 대위해서 받아낼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은 이런 권리관계를 법원에 명확히 입증했고, 법원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청구를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물주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직접 받아낼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럼 입주자들은 떼인 돈을 어디서 받게 됐을까요? 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운영회사와 그 대표, 담당 직원, 그리고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과 그 공제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잘못이 있는 쪽으로 귀속이 되었고, 건물주는 두 번째 전선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정리하면 운영회사 한 곳이 무너지면서 건물주는 두 개의 분쟁을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한 번도 직접 계약한 적 없는 23팀을 내보내는 명도소송과 그 23팀이 제기한 보증금 청구를 막아내는 방어소송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무너져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평안은 두 전선을 동시에 지켜 모두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운영형 임대 구조에서는 중간에 자리한 운영사가 흔들리는 순간 건물주에게 여러 방향에서 위험이 닥칩니다. 위로는 입주자들을 내보내야 하고, 아래로는 그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누가 정확히 분석해내느냐, 전세권이 누구 명의이고 그 실질이 무엇인지, 보증금이 법적으로 누구의 채권에 속하는지, 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분쟁에 직면해 계신다면 이 얽힌 권리관계를 함께 풀어나갈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해 두 전선을 모두 승소로 이끈 곳이 법무법인 평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평안의 노종환 변호사였습니다.